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은 7시 25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지난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정가직설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의 국회 통과의 실익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범 변호사 그리고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그 개정특별법의 법조항은 84개입니다. 초기에 허영 의원이 발의했던 개정안은 137개였는데 한 60% 수준의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법률 자체는 사실상 권한 이양 쪽 특례 부분에 이제 상당히 치우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 지방 분권을 실현을 하겠다라는 어떤 법의 입법 목적이라든가 그리고 이 지금 내용이 균형이 잡힌 법률인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어중간한 법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당초 그 안에는 뭐 예를 들어서 4대 핵심 규제 완화라든가 지역별 분야별 필요한 특례를 뭐 산업특례라든가 전략산업특례를 규정을 한다라든가 그리고 자치 재정, 교육 뭐 이런 조직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특례 규정을 두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법률에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 제외가 되고 사실상 권한 이양 부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강원도가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러 부처가 관련된 조항에 있어가지고는 입법 지연도 되고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서 권한 이양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다면 강원도정의 어떤 이번의 선택은 현실적으로 봐서는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비판적인 입장은 이미 좀 얘기를 하셨는데. 예. 예, 저는 그 100점 척도 중에서 몇 점을 줄 거냐 물어본다면 한 25점 정도 내외다라고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네. 이유인즉슨 뭐냐고 한다면 평가라고 하는 것들은 목표 대비 성취도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성취도를 본다고 한다면 준거가 되는 거는 2월 6일 날 허영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의원 86명이 대표발을 할 때 보면 이 법안과 관련된 그 제안 배경을 밝히고 있는데요. 거기서 본다고 한다면 4대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핵심 규제 완화, 두 번째가 글로벌 미래 산업도시로서의 강원도의 조성, 세 번째가 과학기술과 기후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네 번째가 교육 특구와 자치권 강화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첫 번째 규제 완화의 부분을 제외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관련된 조항이 전면 삭제되거나 아니면은 부분 수정이 되는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첫 번째 내용 부분들도 이제 실현 과제로 놓여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빠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흡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이제 허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 성과가 절반의 성공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조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앞서 우리 그 심재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강원도에서 관련된 성과로서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세 부분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강원도가 요구했던 산림, 그다음에 농지 전용에 관련된 부분들,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전략 단위가 아니라 소규모 단위 같은 경우에는 3년 한시적으로 도지사에게 완전 이양되는 이러한 사항들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예. 강원도가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보이고 또 하나 주목돼서 저는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법안에 보면 탄소 중립, 네. 녹색 거점 도시로서의 강원도에 성장하겠다라고 하는 조항이 담겨져 있고 환경 교육 도시로서 강원도가 특화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전체가 다 반영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각종 규제 해제에 대한 부분들이 자칫 잘못할 경우에는 강원도의 난개발로 점쳐질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탄소 중립 거점 도시라고 하는 부분들과 같이 상쇄해서 나간다 한다면 강원도만의 특색을 가진 특별자치도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착목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좋게 볼 만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강원도에서 어떤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사업을 할 때 뭐 절대 농지에 묶여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필요한데 그 사업을 시작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존산지로 묶여 있어서 보존산지 개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산림청구의 어떤 조율이 필요한데 그 조율이 원활하지 않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권한 자체가 도지사한테 권한이 뭐 특례 존속 기한이 3년이라고 치더라도 일단 권한이 이양이 됐기 때문에 18개 군의 어떤 그 시군의 어떤 지자체에 있어 사업 진행을 하는데 좀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접경지 내에서 어떤 지역 내에서의 어떤 농산물이라든가 축산물이라든가 수산물에 있어가지고 우선 배수권을 준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마지막으로 지역 인재 채용에 있어가지고 특례 규정을 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아쉬운 부분이 사실 조금 더 많은 느낌이 듭니다. 뭐 교육 관련 특례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아쉬움이 남는 조항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기본적으로 그 당초 안에는 그 물환경 보전법이라든가 수도법의 어떤 상수도 보호구역에 내에서의 어떤 금지행위에 대한 특례라든가 그리고 오염수질 총량 관리 계획에 대한 어떤 특례 규정이라든가 폐수시설 어떤 설치에 대한 네. 이 부분에 대한 특례 규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어떤 대규모 사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던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이 부분이 상당히 발목을 잡아왔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그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 조직권이라든가 자치 재정권 이 부분이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한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어떤 자치 재정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이런 권한을 이양받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충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확충을 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제2청사 강릉 지역 제2청사의 부지사급을 파견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거기에 더해서 제주특별법에 기반영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제주특별법에 있는 내용조차도 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아쉬운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말씀하셨던 부분들 중에서 특히 교육 특례가 빠진 부분들 같은 경우는 매우 뼈아픈 부분들이거든요. 네.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국제 자유도시를 표명하면서 다양한 교육을 실험하고 있고 그 성과를 내오고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 특례를 담은 특구를 담은 절 하나가 전체가 빠져버렸습니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목적의식적으로 추진했던 현재 가령 자유랄지 그때 가령 자연이랄지 생태랄지 평화랄지 이러한 특성화된 교육이랄지 또 현재 강원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고등학교랄지 바이오 고등학교랄지 이런 다양한 학교의 특례를 담은 조항들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통째로 빠져버렸던 부분들이고 최근에 춘천이랄지 이러한 강릉에서 국제학교 추진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도 아예 삭제됐던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우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은 그 이번에 전문에 본다고 한다면 예전과 다르게 이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가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이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관련된 부분들도 명목상에 대한 부분만 주어져 있지 국가 차원에서 예산적 지원이나 행정적 지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삭제되어 있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허울 좋은 이 문구로 좀 전락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가 됐던 부분들이 매우 아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아쉬움이 남는 조항들이 이제 다음에 또 통과시키면 된다라는 입장도 있고 이번에 안 됐는데 다음에도 될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이 법이 통과된 지 불과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김진태 도지사가 얼마 전에 그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3차 개정안을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 법안 발효는 내년 1년이 가야 발효가 되거든요. 근데 발효도 되지 않고 시행도 안 했는데 다시 3차 개정안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현실 가능한 것들인가라고 하는 여전히 의구심을 남는데요. 한편으로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힘을 가지고 이렇게나마 할 수 있던 것들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힘을 바탕으로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 1년 후에는 전북이랄지 충북이랄지 많은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 이미 특별자치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들하고의 그 경쟁과 경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보다는 매우 좀 더 좋지 않은 환경에서 치열한 노력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하는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정치 환경이라는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땐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개정 작업이 상당히 어렵지. 지금 이 법안에는 중앙부처, 중앙정부의 의중이 사실상 담겨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가 믿음이 아직까지 여전히 부족하다는 얘기고. 왜냐하면 특례 종속 기한을 3년으로 두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시행일 자체를 제주특별법 같은 경우 제정 후에 한 4개월 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무려 1년 후에 시행이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자치조직권이라든가 자치 교육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여전히 신뢰가 없다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앞으로 개정 작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예. 법은 통과됐고 축하하는 분위기지만 아직 끝나진 않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